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신상 공개 결정을 앞두고 경찰에 낸 자필 의견서를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숨진 여고생 가족들 피눈물을 쏟게 해놓고 자기 신상이 드러났을 때 본인의 엄마, 아빠, 형에게 갈 피해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지난 5월 8일. 하지만 장윤기가 이에 반발하면서 닷새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5월 14일에야 실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는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한 장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 진행된 심리검사에서 장윤기는 장래 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경찰과 가장 극단에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장윤기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여성인 줄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다가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야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숨진 피해 여고생 유족은 장윤기가 받아야 할 벌은 극형뿐이라고 호소합니다.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정 최고인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왜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는지 주위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이 취재가 됐습니다. 조사 시간이 넉넉한 검찰에선 장윤기가 자백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죄를 적용 못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최근 박경정이 주변인들에게 장윤기를 검찰에 넘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장윤기가 조사받을 때 자백할 수도 있겠다. 검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건 증거와 수사 시간 부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도 박경정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개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 경찰 조직 프레임은 너무한 것 같다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나 짬짬이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리얼돌 감식 보고서 등 핵심 자료가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누락된 걸 두고는 수사팀장 속을 어떻게 알겠냐며 직속 부하인 수사팀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박경정 구속영장 심사는 나흘 뒤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장윤기 사건 논란이 커지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은 개인 비위다. 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수사에 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문배 팀장님,
이거 너무 아전인수식의 해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국회 그 행정안전위에 수사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장윤기 부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본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 비리지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수사팀을 수사 감찰하고 있습니다. 수사 감찰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경찰청에서 선제적으로 그거를 감찰했기 때문에 경찰의 자전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경찰로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은 경찰에서는 일반 살인죄로 송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거기에 리얼돌이라든지 케이블타이 이런 거를 발견을 했지만은 압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죠. 이게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경찰청, 광주청에서 감찰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정 능력보다는 타정 능력인 것이죠. 예.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명분 쌓기 위해서 자정 능력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 일반 사건 송치했을 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죄명을 바꿔라 네. 라고 지시 감찰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예. 나중에 언론이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 죄명을 바꾸니까 그때서야 감찰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내용은 경찰에서 명분 쌓기용이지 실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경찰 선배이신 김은배 팀장님조차도 자정이 아니라 타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윤기가 잔혹하게 살해한 여고생은요. 응급 구조사를 꿈꾸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던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장래희망으로 적었다는 게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것 역시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고교 시절 내내 경찰관을 장래희망으로 적었다라고 합니다. 뭐 아버지나 큰아버지도 경찰관이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경찰관을 꿈꾸던 사람이었다는 건 믿기지 않는 행적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뭐 지금 장윤기의 뭔가 이 행적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막 리얼돌 사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막 그 훼손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막 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여성 무슨 뭐 성범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춰보면은 지금 장래희망이 경찰관이라는 거는 전혀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장윤기의 부친 그리고 또 뭐 친족 중에 한 분이 또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뭐 경찰관을 꿈꿨던 것 같은데 경찰관을 꿈꿨다면은 사실은 뭐 사회정의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어야 되는데 장윤기는 그와 정반대로 매우 삐뚤어진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안 된 것이 너무 천만다행인 것이죠. 예. 장윤기 사건으로 광주경찰청이 뭐 검경의 압수수색을 받고 엄청나게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광주경찰청 소속의 A 경정이 술이 취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입건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술이 취했으니까 이게 뭔가 간판을 잘 못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참 아까 이제 국회 내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딴 데도 아니고 광주 경찰청 소속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 광주 경찰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경찰청 자체가 지금 불신을 당하니까 국수본에서 내려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회식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자정 능력 운운하는데 세상에 그 조직들은요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입장을 지금 옹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네. 감사원이 왜 있겠습니까? 예. 각 부처가 다 있지만 그러나 각 부처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있으면서 실제로 감사를 하고 견제도 하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수사기관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즉 경찰은 나름대로 자기들 보호 본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바로 검찰이에요. 그래서 수사 내용도 미리 보고 또 보안 수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나마 이런 문제를 좀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아무리 싫다고 일부 검사들이 싫다고 그 조직 자체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지금은 아직 검찰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걸 밝혀내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누가 할까요, 이거를? 네.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밝혀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언론에 가서 알리고 피해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이 그 검수완박했던 사람들의 지금 대안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 걸 지금 대안으로 내걸고 그걸 유력하게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여당 대표가 되고자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경찰 물론 저는 일이 13만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그때는 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찰관들과 관련된 비위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요. 오늘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김문배 팀장님. 경찰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일일 것 같아요. 뭔가 책임지고 수사를 다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장윤기 사건 때문에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반인 상대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아마 여론조사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상의 61%는 보안수사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번에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유지시켜 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경찰에서 33년을 했는데 그중에 4년간은 검찰에 파견 수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완전한 수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건 보안 수사 요구는 실제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네. 보안 수사권은 우리가 송치한 사건이건 아니면 인지 사건을 해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에 좀 특정인을 붙여서 특정 사건을 가미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 건데 네. 이 생각은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아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없어지면 안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이 지금 이번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너무 그런 사건 커져가지고요.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개인적인 비리도 있지만 이보다 더 형사들이 열심히 날 세우고 열심히 하는 형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뭐 경찰관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좀 정말로 문제 있는 사건 때문에 다 논란이 빚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보안 수사권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명백해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는 검사답게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답게 경찰의 일을 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그런 형사소송법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정부도 입장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도 이미 입장을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견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보충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에도 끝까지 제가 그 경적을 올리고 검찰 개혁이 신속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안 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국회에 온 목적이 없습니다. 네. 뭐 시점을 좀 조절해도 될 것 같고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완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네, 뭐 보안 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보안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누가 지금 이 장준기 사건을 보고 보안 수사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악마는 아니다. 다만 국민을 이기는 여당은 있을 수 없고요. 국민을 이기는 개혁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의 주체,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의 범위 이걸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것들이 잘 조율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보안 수사권 유지 사이에 저는 접점을 갖다가 현명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접점을 뭐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김은혜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얘기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호중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향찰, 이른바 지역에서 이제 오래 근무한 경찰들이 좀 유착하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순환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팀장님, 이게 너무 경찰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5년마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꿔서 수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경찰서에 있다 보면 거기에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옮기다 보니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폐지했다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일단 국민들의 실타도 크고 여론도 크니까 일단은 그 향티 거기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서 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이제 아마 지역 토착하고 유착될까 봐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발표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광주청에서 광주청에 근무하는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런 문제 가지고 범행을 큰아버지는 뭐 은폐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긴 해요. 광주는 아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경남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을 순환제로 한다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문제인 것이죠. 네. 1년이냐, 2년이냐, 예. 5년이냐, 어느 년이냐.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한다면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순환근무제를 도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순환근무제가 득도 있지만 실도 많다라는 거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섣부르게 시행했다가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에 너무 떠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꼼꼼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